야 쟤네들 제일 거지 같은 나라 아니었어? 야 쟤네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면서 돈 번 나라였는데 국가 브랜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지금 많은 국가들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UAE가 이번에 그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었잖아요. 실질적으로 두바이가 다른 아랍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석유 없이도 살아가는 국가. 지금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나라지만 우리가 준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사실 현대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현대가 꼭 성공해서 사우디의 현대 자동차로 다 깔아봤으면 좋겠어요. 아니 요새 중동에서 케이팝, 케이푸드 이렇게 한류 소비 문화가 확산하고 있는데요. 현재 중동 내 한국의 위상 어느 정도 수준일까요? 한류에 대한 소비층은요 20대 30대까지 여성들입니다. 남성들은 그닥 드라마나 이런 걸 뭐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또 나이 드신 분들은 한국의 남성 그룹들을 일종의 약간 너무 여자 같다. 예, 그쪽에서 볼 때. 예, 중동에서 보는 남성상과는 좀 다르고 남자들 너무 이쁘고 곱상하다고 느끼고. 예, 곱상하고 이게 미풍양속을 해친다 그런 생각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전반적으로 중동에서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은 건 맞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뭐 압도적은 아닌 겁니다. 네, 그러니까 좋기는 해요. 한국에 대한 인식도 많이 좋아졌고 그런데 아직까지 국가 브랜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아직까지 유럽이나 일본을 따라가지는 못해요. 그럼 중동에서는 한국은 좀 어떤 나라라는 인식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야 쟤네들 제일 거지 같은 나라 아니었어? 50년대? 제일 거지 같은 나라였고 야 쟤네 우리나라에서 노동하면서 돈 번 나라였는데 네, 예, 그게 놀라운 거고 중동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놀라운 거는 제가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태어났던 해에 우리나라 처음 연식을 까야 될 수밖에 없는데 66년에 우리나라 GDP가 얼마인 줄 아세요? 얼마였나요? 133달러입니다. 133달러. 예, 2023년에 월드뱅크가 2023년 우리 일을 33,000원을 했습니다. 우리는 133달러에서 33,000까지 올라왔거든요. 제 입장에 제가 태어날 때부터 보면은요. 얘네들은 이게 놀라운 거죠. 그리고 세계에 그런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급성장하고. 예, 급성장하고 얘네들은 뭐 오일도 없고. 한강의 기적.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느냐 이게 이제 궁금한 거고. 그다음에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사실은 우리가 국가 브랜드가 떨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똑같은 물건을 독일제, 일본제, 한국제 있으면 한국제를 세 번째입니다. 미국, 독일 뭐. 예.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 때문에 국가 브랜드라는 게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독일제 자동차가 있고요, 일제 자동차가 있고 중국제 자동차가 있습니다. 가격은 다 같습니다. 예. 그런데 모든 평가에서 중국제가 더 좋게 나와요. 그러면 한국 사람들이 이 세 개 중에서 어떤 거 살까요? 아마 대다수가 독일제나 일제 살 거예요. 그건 왜 그러냐면 분명히 압도적으로 중국제가 좋다라는 객관적 평가가 나와도 국가 브랜드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가 브랜드입니다. 아직 우리가 독일제, 일제에 비해서 못 따라가요. 그래서 우리가 국가 브랜드에 떨어지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 대해서 이들이 원하는 게 뭐냐면 기술 이전을 원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기가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기술 이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좋은 물건을 만드는데 억울해요. 사실은 우리 물건이 더 좋은데 사람들이 안 살려고 그래. 왜냐하면 국가 브랜드에 떨어지니까.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하는 게 기술 이전입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기술 이전하면 사주니까. 예, 그게 이제 먹혀 들어간 거죠. 중동에서. 예. 아까 중동에서 2030 여성들한테 어떻게 보면 K 컬처나 문화가 인기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그 2030에게 좀 K 컬처가 통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으로 보세요? 일단 그 우리 문화가 가지고 있는 보편성이 있어요. 예, 사람 울리고 웃기고 하는 거. 예, 그리고 이제 제가 보면은 그 특히 중동의 여성들이 한국 사람한테 제일 부러운 게 뭔지 아세요? 피부. 피부. 아니 왜 이렇게 피부가 좋냐? 한국 화장품의 덕이 아니냐? 막 그래서 한국 화장품 덕도 있지만 우리가 좀 어려 보여. 그런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에 대한 그런 게 좀 좋은 인식들이 있어요. 예. 실제 뭐 중동 현지에서 K 컬처의 인기를 좀 체감하신 뭐 제가 2022년에 사우디 갔었을 때 아마 그때가 블랙핑크 2023년인가요? 블랙핑크가 사우디에서 공연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그럴 때 저는 블랙핑크 솔직히 몰랐습니다. 사우디 그 친구가 자기 딸이 블랙핑크의 노래 맞춰서 춤추는 걸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노래 잘 부르길래 춤 잘 춘다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진짜 바보 같은 질문을 했어요. 블랙핑크가 누구냐고 물어봤었어요. 그랬더니 저를 넌 북한에서 왔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날 그 블랙핑크가 온다고 그래가지고 그 사우디의 그 건물 색깔을 블랙핑크 색깔로 막 바꾸고 그랬었어요. 리야드에서 인기 좋습니다. 특히 젊은 친구들한테. 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가끔은 한국 여권 을 보여주면 그 파워가 있어요. 어렸을 때 우리가 미국 여권 본 사람들 굉장히 부러워했던 것처럼 한국 여권이 파워는 있습니다. 그만큼 인식이 좋아졌어요. 그건 확실합니다. 네. 이제 K 컬처에 이어서 이제 K 방산도 그만큼 조금 중동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 아까 실리적인 외교 좀 해야 된다고 방산에 대해 얘기를 해주셨지만 현재 중동 내 한국 방산의 수출 현황 또 향후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상당히 좋아요. 예, 근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참 재밌는 게 우리가 무기 팔려고 무기를 개발한 건 아니거든요. 일단 우리가 죽겠으니까 자주국방 하려고 한 거잖아요. 자주국방 하려고 한 건데 참 열심히 잘 만들었고 가성비도 좋고 그러니까 이제 중동에서 한국 무기에 관심을 갖는 게 일단 무기는 가격은 싼데 성능도 절대 지지지 않아. 예,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와 얘네들은 기술 이전 해줄 수 있을 것 같아. 사실 기술 이전하고 싶어 해요. 근데 방사는 기술 이전이 상당히 좀 위험하긴 한데 뭐 제가 아는 서양 친구들은 야 다른 건 몰라도 방사는 그렇게 현지 공장 짓는 건 좀 아니지 않나 뭐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만은 아무튼 지금 현재로서는 K 방산이 많은 실적을 올리고 있는데 일견 자랑스러우면서도 걱정스러운 부분은 무기 수출이나 이런 것들은 좀 조용히 해야 되거든요. 너무 떠드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도 뭐 방산에 대해서 뭐 얼마 했다 막 그렇게 크게 안 떠들었으면 좋겠어요. 조용히 조용히 했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우리가 무기를 주로 파는 곳이 아랍 국가들이거든요. 근데 아랍 국가들인데 또 아랍 국가들이 궁극적으로 보면 지금은 서로가 사이가 좋게 지내려고 노력하지만 또 이란과는 또 약간의 마찰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란 시장 진출할 때도 조금 불편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조용히 아주 은밀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방산뿐만 아니라 한국의 군 체계 시스템 자체를 좀 더 도입하고 싶어 해요. 예, 근데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할 일이 꽤 많이 있을 겁니다. 중동 얘기에서 이제 빠질 수 없는 화두가 바로 탈석유인데요. 산유국들이 최근 앞다퉈서 이제 포스트 오일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지 먼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포스트 오일을 안 하고 싶죠. 안 하고 싶을 겁니다. 왜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전 세계가 안 쓴다고 그러니까 그리고 전부 다 전기차 쓰고 못 쓴다고 그러니까 제가 에너지 전문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 세계에서 탈 것만 에너지를 화석 연료에서 안 쓰고 친환경으로 간다면 한 30%가 날아간대요. 60%나 70%는 쓴다는 얘기잖아요. 화석 연료를. 그래서 사실은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그다음에 아랍에미레이트의 그 에너지 전문가들은 야 화석 연료를 100% 안 쓰는 시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예, 60%는 쓸 거라고 봐요. 그런데 지금 결국엔 쓸 건데 뭐 환경을 생각해서 화석 연료를 안 쓰고 한다는 거 그런 거보다는 차라리 많은 노력을 화석 연료를 친환경적으로 생산하는데 기술을 개발하는 게 더 낫지 않느냐 하고 미국을 설득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이들 국가들은 목표는 전혀 세상에 안 쓰는 날이 올 거를 대비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만 내심 화석 연료를 100% 안 쓰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럼 탈석유 전력의 상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라면 무엇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산업 다각화죠. 이들 국가가 이제 석유 없이도 사는 세상을 얘기하고 있고 가장 대표적인 얘기가 지금의 그 UAE 국왕이 그전에 왕세자일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2050년에 우리가 마지막 석유를 파는 석유 수출배를 보낼 텐데 그때 우리는 웃고 있을까? 그럼 우리는 웃을 것이다. 그러니까 2050년까지는 석유나 가스에 파는 거에 의존해서 국가를 운영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이게 0%라는 게 아니라 상당히 미미한 수준으로 석유는 팔다 하더라도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많은 국가들이 석유 의존도를 낮추고 있어요. 석유 의존도를 낮춰야지만 살 수 있죠. 왜냐하면 유가가 계속 떨어지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적으로 산업 다각화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가장 성공적으로 산업 다각화를 한 국가라고 치면 두바이입니다. 그러니까 두바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71년에 왕국으로 독립했었을 때 아랍에미리트가 7개 왕국으로 돼 있는 나라거든요. 각 왕국의 왕이 있어요. 미국처럼 주지사. 근데 미국은 주지사가잖아요. 여기는 그냥 왕이에요. 7개 국가가 하나 합쳐가지고 국방과 외교만 같이 하는 거거든요. 근데 각자 그
각자 경제를 하는데 두바이는 아랍에미레이트 전체에 나는 석유의 4%에서 6%밖에 없거든요. 그럼 그거 가지고 국가가 발전을 못하니까 4에서 6%는 기반 시설에 투자를 하고 우리는 석유 아닌 데서 돈을 벌겠다 하면서 지난 40년 동안 두바이를 만들어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두바이가 다른 아랍 국가들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죠. 석유 없이도 살아가는 국가. 그래서 경쟁적으로 비행기 회사 만들고 관광 산업 만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지금 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봐야죠. 사우디아라비아도 조금 포스트오일 전략의 어떤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도 궁극적으로요 두바이와 같은 경제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우디아라비아는 큰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자들이 그 네온 프로젝트를 얘기했을 때 왕세자한테 그러면 두바이 같은 데 할 겁니까? 그러면 보통 솔직히 그래 우리 두바이처럼 하려고 그래요. 얘기 못 하죠. 정치가 큰 형이. 그러니까 우리가 두바이를 하려면 안 하죠. 두바이가 보여주지 않은 걸 보여줄 겁니다. 얘기를 했는데 거창하게 했는데 사실은 지금 뭐 유가도 떨어지고 그리고 계획 자체가 너무나 거창했기 때문에 계속 깎아 나가는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초반에 실수를 한 게 뭐냐면 이 컨설턴트 회사들이 이 맥킨지가 이걸 다 했거든요. 제가 뭐를 요구를 할 때 고객이 원하는 대로 다 해주겠죠. 예, 맥킨지는 그러거든요. 자기 돈 드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거창하게 원하는 걸 다 해줬는데 그 실현성이 없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깎아 나가가지고 지금은 이제 현실적으로 가려니까 기본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계획했던 것보다 많이 깎여 나갔어요. 유가도 많이 떨어지고 지금 유가가 60달러에서 70달러에서 왔다 갔다 60에서 65달러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런데 이거 가지고는 산업 다각하기 어렵죠. 보통 우리가 재정 균형 유가라는 게 있는데 사우디가 재정의 적자가 나지 않으려면 보통 한 95달러 보거든요. 그럼 이건 지금 벌써 30달러 손해가 나잖아요. 그래서 지금 계속 수정하고 있고 기본적으로 해야 될 거는 하려고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는 좀 어려운 상태죠. 현대차가 사우디에 이제 첫 공장을 착공한 만큼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이 사우디에 주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좀 무엇으로 보세요? 그러니까 사우디가 일단 그 자동차 공장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중동에 들어가는 거를 조금 어려워했던 게 일단 시장이 작죠. 그리고 너무 뜨거워요. 전기차가 해서 배터리 문제도 있을 것 같고 그런데 중국이 상당히 활발하게 물건을 팔고 있고요. 중국도 들어와 있고 그래서 사실 현대로서는 굉장히 큰 결단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중동을 중심으로 해서 또 새로운 신화를 만들어 보겠다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새로운 지평을 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진짜 우리 현대가 꼭 성공해서 사우디의 현대 자동차로 다 깔아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리야드를 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중국차가 너무 많아요. 중국차가 너무 많고요. 쿠웨이트에 최근 갔다 왔는데 쿠웨이트에도 중국차가 많습니다. 그런데 쿠웨이트 사람들이 세컨카로 중국차를 많이 써요. 기아차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기아나 현대차가 많지 않고요. 중국차가 많은데 중국차가 일단 뭐 5년 쓰고 버리도 된다. 그런 식으로 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급은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그 이상으로도 팔지도 않고 그러니까 중국 차들이 물려오는 게 장난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고 잘 만들어요. 생각보다 잘 만듭니다. 지금 국내에서 많은 물건들도 중국제 많잖아요. 사실 걱정되는 게 많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우리가 GDP 대비 우리가 그 제조업이 24%고 중국이 27%인데 갈수록 그 격차가 더 늘어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큰 실험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교수님께서 중동 국가 중에 이란이 발전 가능성이 이제 높은 국가다 이렇게 꼽아주셨는데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그 나라의 발전 상황을 보려면 뭘 보냐? 그 나라 화장실을 누가 청소하느냐? 그 나라의 화장실을 자국민이 하느냐? 외국인이 하느냐? 이란은 자국민이 합니다. 그게 이제 걸프 국가들과 차이점이거든요. 걸프 국가들은 거의 다 화장실 청소나 이런 커다란 일을 전부 다 외국인 노동자가 하거든요. 이란은 다 자국민이에요. 발전 가능성은 더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저는. 그리고 지금 실질적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하려고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외국인들에게 주었던 자리를 다시 사우디 사람들이 채우는 그 작업을 좀 사우디화를 하고 있거든요. 모든 나라들이 비슷해요. 까타르화, 뭐 아랍에미리트화 한 게 전부 다 자국민들이 대체하는 작업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국가가 발전하죠. 그런 면에서 이란이 잠재력이 굉장히 강한 나라고
만약에 제재만 풀린다면 이란은 우리에게 대단히 큰 시장이 될 겁니다. 예. 그렇다면 한국이 좀 전략적으로 어떻게 집중을 하면 중동 국가를 좀 뭐 밀어붙이고 그러니까 할수 있을까요? 우리는 사실은 이제 중동 국가와 우리의 차이, 우리는 만약에 바로 붙어 있는 나라라면, 그러니까 이웃이 있다면 불편해요. 서로 걸리는 게 많은데 우리는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쪽 나라의 일에 일일이 간섭하지 않고 개입하지 않고. 그러니까 미국이 그 전에는 개입했잖아요. 트럼프가 보여준 실리 외교지 않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게 바로 실리 외교입니다. 우리는 굳이 어디 가가지고 누구 나쁘다 좋다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 우리는 할 수 있는 거를 모든 거를 다 같이 하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예, 누구는 어쩐지 저쩐지 하지 말고, 예, 입 조심하면서 예, 우리의 그 무역을 넓혀 가야죠. 그러니까 적이 없는 외교, 이게 필요합니다. 사실은 적이 없는 외교를 했던 나라 중에 하나가 튀르키예거든요. 튀르키예가 몰락하기 시작한 게 적이 없는 외교에서 지금은 다 적이 돼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그 기조를 잘 유지를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새로운 정보가 들었으면 중동에 대해서 적이 없는 외교, 그리고 우리 주변에도 적이 없는 외교, 예, 왜냐하면 이웃은 바꿀 수가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확장시켜 나가면 우리 경제 영역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한국이 뭐 미국이나 유럽 뭐 이런 나라들보다 중동을 공략하는데 차별화된 경쟁력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우리는 선생질을 안 하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선생질을 안 합니다. 네. 유럽이나 미국은 중동에 대해서 감나라 대추나라 많이 했는데 우리는 뭐 원래 그런 나라도 아니고, 예, 뭐 가치 얘기를 한다고 그러지만 우리가 뭐 그거 가지고 야 니네 뭐 민주주의가 왜 이러냐 뭐 이러냐 그런 얘기 안 하고, 예, 어쩌면은 중국과 같은 전략이 필요해요. 예, 중국 얘기는 안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가치 외교를 얘기를 하면 참 멋있어 보여요. 근데 가치 외교를 앞장 세워버리면은요 무슨 일이 있냐면 할 수 있는 나라가 별로 없어요. 세계에서 민주주의 가치나 인권 가치를 지키면서 살 수 있는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많지 않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우리 경제 시장은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 정부는 뒤에서 서포트만 해라. 예, 기업들이 워낙 잘하지 않느냐. 예, 기업들이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정부는 오히려 기업들이 하는 거 망치지만 않게 뒤에서 헛소리만 하지 말고 잘 관리하고 기업들이 원하는 거를 들어주고, 그게 정부가 하는 일이다. 그래서 중동에서도 그런 일이 돼야 될 것 같아요. 현재 이제 중동을 뜨겁지 않은 뭐 평화라든지 차가운 안정 상태다 이렇게 표현을 좀 하는데 석유 패권이 약화되면 중동이 앞으로 어떤 외교 전략과 국제 질서를 좀 지향할 것으로 예상하시고? 중동 국가들이 지금 전부 다 경제 발전이 급하기 때문에 서로는 좋아하진 않지만 싸우지는 않겠다. 그래서 차가운 평화가 지금 이어지고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이란과 아랍 국가들도 서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굳이 그렇다고 우리가 싸울 필요는 없지 않느냐. 예, 그래서 서로 경제적으로 윈윈하는 방향으로 가자. 그 방향으로 가고 있어요. 더군다나 석유가 사실은 이들의 이제 주 수입원이 되게 어려운 세상에 오기 때문에 이들 국가들이 전부 다 지금 AI로 가고려 하고 있고, 특히 UAE의 움직임이 굉장히 빠릅니다. 우리가 UAE의 움직임을 봐야 되는 게 UAE가 굉장히 몸집이 작은 나라고 대신 빨라요. 그럼 가만히 보면 UAE가 빠르고 치고 나가는 거 보면 얼마 있다가 사우디도 비슷하게 갑니다. 그래서 UAE가 선도적으로 하고 있거든요. 특히 UAE가 이번에 그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었잖아요. 우리한테는 그게 굉장히 좀 조심해야 될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도 AI가 지금 미래 먹거리인데 중동 국가들은 모든 게 어디 꽂혀있냐면 AI에 꽂혀 있어요. AI가 앞으로 미래의 먹거리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따라가야 되고, 미국에서 이제 걱정하는 건 한 가지 있죠. 그러니까 미국 밖에서 가장 큰 AI 캠퍼스를 만들었는데 그건 좋은데 또 이거 중국이 그거를 또 뺏어가는 게 아니냐, 그 걱정을 하고 있긴 하더라고요. 예, 이제 그런 부분은 이제 미국과 UAE가 뭐 얘기를 할 거고, 대신 다만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거는 UAE의 움직임을 시켜보지 말아라. 예, 제가 항상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UAE가 우리보다 기술이 뒤졌습니다. 인공위성을 못 만들었어요. 인공위성을 그래서 우리 기술이 이전을 해줘서 만들었습니다. 근데 우리하고 인공위성을 만든 다음에 얘네들은 나사와 협력하면서 우리보다 우주 산업을 더 빨리 가고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금은 기술 이전을 해줄 수 있는 나라지만 어쩌면 나중에는 그 기술, 우리가 준 기술보다 더 나은 기술로 우리를 압도할 수 있다. 좀 정신 바짝 차려야죠. 마지막 질문 드려볼게요. 만약 이제 중동 국가들이 탈석유 전략에 조금 실패를 하면 정치적, 사회적으로 어떤 리스크에 직면하게 될지.
그래서 지금 사실은 아랍 국가들이 그리고 중동 국가들이 전부 다 산업 다각화에 매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UAE 같은 경우에는 석유 의존도가 많이 낮아졌어요. 우리가 생각보다 많이 낮아졌고요. 사우디아라비아도 계속 낮추고 있고 움직임이 대단히 활발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권력에 큰 문제가 올 것 같지는 않습니다. 네, 큰 문제가 올 것 같지는 않고요. 이들 국가들이 생각보다 왕정이 좀 안정돼 있는 편이거든요. 예, 관리를 잘하고 있고 그래서 현재로서는 그다지 크게 걱정할 만한 것은 없다고 봅니다. 네. 오늘은 탈석유 시대에 직면한 중동의 권력 재편 속에서 우리나라가 어떤 전략을 가져가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박현도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투자 상담 자격을 갖춘 MTNW 소속 어드바이저가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서 명쾌하게 종목을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이제 QR로 바로 참여하세요.